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원입니다. 7월 26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 개선 효과가 입증된 지중해식 식단 소식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생선, 올리브유, 과일 등을 많이 먹는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당뇨병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영양학계의 저명 국제학술지에 소개됐습니다. 12주간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한 당뇨병 환자의 당하 혈색소와 체중이 7%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대 소속 스탠퍼드 예방연구센터 크리스토퍼 가드너 교수팀은 케톤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 모두 당뇨병 관리를 하지만 지중해식 식단이 더 유지하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임상 영양 저널 체그노에 실렸습니다. 가그너 교수팀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제2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인 성인 40명을 모집했습니다. 참가자 중 절반에겐 케톤 식단, 나머지 절반에게는 지중해식 식단을 12주간 제공했습니다. 이어 두 그룹은 식단을 바꿔서 다시 12주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으로 통한 케톤 식단은 하루 섭취 열량 중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제한하고 단백질, 지방 열량은 마음껏 먹게 하는 식사법입니다. 가드너 교수팀은 케톤 식단 그룹은 탄수화물을 하루 20에서 50g, 단백질을 각자 체중 1kg당 1.5g씩 제공했습니다. 지방은 원하는 만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그룹엔 생선, 올리브유, 채소, 콩류,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 등을 제공했습니다. 가그너 교수팀은 연구 참여자가 반드시 지중해식 식단 또는 케톤 식단을 유지하도록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12주 후 지중해식 식단과 케톤 식단 그룹 모두에서 혈당이 조절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당하 혈색소가 지중해식 식단 그룹과 케톤 그룹 모두에선 7%에서 9%가량 감소했습니다. 체중도 지중해식 식단 그룹과 케톤 식사 그룹에서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공복 인슐린과 혈당 수치,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간 효소인 HLT 수치도 두 식단 유지 그룹에서 개선됐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두 식단 그룹에서 모두 감소했습니다. 혈관 건강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케톤 식단 그룹에선 증가했으나 지중해 식단 그룹에서는 감소했습니다. 가드너 교수는 특정 식단을 통해 당뇨병 개선 효과를 얻으려면 당뇨병 환자가 어떤 식단에 잘 적응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 뒤 당뇨병 환자가 3개월간 두 식단 중 어느 식단을 더 오래 유지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지중해식 식단의 순응도가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신장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영양소가 조절된 맞춤식 식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연세대 임상영양대학원 김영미 겸임 교수는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지중해에서만 나는 특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라도 지중해식 건강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중해 식사의 영양 원리에 기반한 가정 간편식 제품인 메디솔라 밸런스식이 개발됐습니다. 최근 메디솔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수 의료용으로도 식단 기준에 맞춘 당뇨병, 신장 질환자용 식단도 출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세대의 여행 인식 및 실태 분석과 여행산업 전망 소식입니다. 한국은 OECD 37개국 중 고령화 속도 1위입니다. 2025년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며 10년 후인 2035년엔 35%로 고령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니어 세대의 여행 인식 및 실태 분석과 여행 산업 전망을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시니어 세대 여행 수요 심층 분석 및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는 예비 시니어로 일컬어지는 50대를 비롯해 60대, 70대 이상 소비자들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BC 신한카드 지출 내역, T맵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건수, KT통신 데이터 기반 관광지 방문자 수, 소셜 네트워크 등 빅데이터와 승인 통계, 선행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했고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학계,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복지 차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과거보다 높은 구매력으로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세대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고령 친화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24조 원으로 2015년 67조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2018년 대비 2020년 주요 백화점의 50대와 60대 소비 매출은 각각 6.6%에서 20.1%, 14.9%에서 17.2%로 증가했고 50세 이상 우수 고객 비중도 매우 큽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여가활동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는 관광이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키워드 언급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유행에도 여행 언급량은 2019년 11,250 7건에서 2021년 27,37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섬, 한 달 살기, 제주, 포토존, 드라이브 등으로 시니어층의 여행 소재들 또한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카드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 60세 이상의 시도별 소비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곳은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전체 업종 중 레저, 골프장 등 여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지속 성장했습니다. 통신 데이터 분석 결과 2021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방문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남, 울산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지역은 연령별로는 50대 전남, 60대는 울산, 70대 이상은 부산으로 나타나 지역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령별 선호 지역을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살펴보면 골프장 등 내포츠 유형과 가족 단위 리조트의 숙박 유형이 인기를 끌었으며 고급 호텔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확인된 여행 동기는 다양한 인연 맺기, 행복한 노후 생활, 건강과 젊음 유지, 삶의 질 높이기 등 삶의 의미를 찾는 목적 있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 여행 목적으로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 비중은 줄고 체험 및 관광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테마로는 자연 친화 여행, 체험 여행, 도보 여행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여행을 주저하는 원인은 코로나19 확산 염려, 동행인 부재, 고령의 부모님 케어, 체력 부족 등이었으며 여행 후에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장시간 운전, 단체 여행 시 동행인과의 심리적 불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는 가운데 건강한 노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발맞춰 액티비티 특화 프로그램, 계절 특화 상품, 동반자 여부 및 구성원 특성에 따른 여행 상품 구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편 요인 해소를 위해서 여행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물리적 장애 해소 및 여행 동반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관광공사 정선희 관광 컨설팅 팀장은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를 이제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가진 세분화된 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층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며, 또한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불편 요소를 적극 해소하고자 지원한다면 시니어 세대를 통한 여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